안녕하세요. 장 작가의 지혜로운 삶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꼭 한 번은 이야기해야 할 주제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중년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이제야 내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에 조용히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황혼 이혼, 중년 이혼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한 챕터를 접고 새로운 장을 펼치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아이들도 제법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남들이 보기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될 나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복잡하고 더 공허하고 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지탱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중년의 이혼이라는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혼이라는 건 단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선 내가 평생을 믿고 살아왔던 삶의 구조 자체를 허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지붕 아래 함께 웃고 울던 시간, 서로의 버릇, 식사 습관, 말투, 표정,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주변의 침묵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말을 아낍니다. 속으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도 겉으론 그래도 내가 참고 살지 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선택한 자신을 자꾸만 스스로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이혼은 당신의 삶이 더는 외면할 수 없던 진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모든 마음들을 솔직하게 꺼내놓아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좋고 후회해도 괜찮고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들을 천천히 하나씩 마주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년의 이혼 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감정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겁고 복잡한 감정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내려놔야 비로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그 질문에 대한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감정, 죄책감. 중년의 이혼을 겪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조용히 깊이 스며듭니다.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는데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죄책감은 더위 숨 쉴 틈도 주지 않을 만큼 강하게 밀려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했던 소소한 일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콕콕 쑤시듯 아파오지요. 하지만 여러분,
죄책감은 관계를 유지해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물론 이혼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 갈등을 견디며 수없이 고민하고 몇 번이고 다시 돌아보며 마지막에야 때린 결론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미 수많은 감정을 견디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줄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사실 이혼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오랜 피로, 지속적인 오해, 지금은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조금씩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착하고 책임감이 있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정말로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이별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다시 바라봐 주세요. 죄책감은 참 오래 머무는 감정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두려움과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이 섞이면서 그 죄책감이 더 깊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도 당신의 마음이 정직했다면 그건 이미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죄책감 대신 회복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돌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자꾸 과거를 향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그 눈을 미래로 향하게 해줄 시간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소중하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위해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감정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 마주해야 할 감정, 분노. 이혼 후에 느끼는 감정 중 죄책감만큼이나 깊고 오래 남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미움일 때도 있고 세상을 향한 억울함일 때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를 향한 실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떻게 다가오든 그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무조건 억누르거나 숨겨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과정을 단순하게만 봅니다. 합의했으니 끝났다. 이제 서로 갈 길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실제 이혼을 겪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 합의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갈등이 있었는지를요. 그동안 참고 이해하고 포기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고 그 선택들 위에 겨우겨우 쌓아올린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직접 겪었기에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한 말들, 속에 쌓인 말 못한 이야기들의 쌓임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분노는 특히 더 복잡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소리치고 울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역시 이제 그런 거 그냥 흘려보내야지. 그 나이에 뭐 그리 화가 나냐 하고 가볍게 넘기려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는 분노는 몸과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갑작스런 우울감, 불면증, 몸 여기저기 이유 없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분노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고 안전하게 흘려보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 분노가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난 건지 납득이 안 간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분노를 조용히 말로 꺼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로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혼잣말이라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조심스레 털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분노는 말로 풀리지 않으면 오래오래 응어리처럼 남습니다. 하지만 한번 꺼내어 놓은 감정은 조금씩 그 무게를 줄여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노를 통해 자신의 진짜 상처를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화가 난다는 건 그 안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분노의 밑바닥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기대, 혼자 두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당신은 분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건너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는 화가 났었고 그건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나의 평화를 선택하겠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과거의 이별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마주하게 되는 감정, 두려움. 이혼 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앞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바로 이 막막함과 불안함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의 이혼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은 날에는 다시 시작하면 되질 않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지지도 있었지요.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3의 반 이상을 지나온 시점에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생활을 다시 설계하는 것도 모든 게 낯설고 버겁게 다가오지요. 이 두려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만 밤마다 막막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만 누군가에게 말 못할 불안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혼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가장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채로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막막함을 종이에 하나하나 써보세요. 경제적인 걱정이 있는지, 새로운 인간관계가 두려운지, 외로움이 감당 안 될 것 같은지, 자녀와의 관계가 걱정되는지, 이렇게 두려움을 구체화하면 그 감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불확실성에서 오는 감정이기에 조금만 그 불확실함을 줄여나가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이 곧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이혼은 정말 오랜 시간 의지했던 관계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혼자 밥을 먹는 일, 혼자 잠드는 일, 혼자 병원에 가는 일마저도 두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배우자, 자녀, 가족, 그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걷는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어두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이후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관계도 감정도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상처가 컸고 지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꼭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삶에는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취미, 하고 싶었던 여행, 지금껏 미뤄왔던 나만의 꿈. 이혼은 끝이 아니라 그동안 놓쳤던 내 인생의 작은 가능성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용감하게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무조건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안아주는 것이 더 나를 회복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주하는 감정, 후회.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난 뒤 모든 감정이 조금씩 잦아드는 듯한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처음에는 잘한 선택이다. 더는 못 견디겠었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조금씩 식으면서 문득문득 내가 그때 너무 성급했나? 좀 더 참고 노력했어야 했나? 내가 놓친 건 뭐였을까? 라는 질문들이 가슴 한켠을 파고듭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참 교묘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들을 붙잡고 그 시간 속에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게 만들지요. 이런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불러오고 그 기억은 또 다른 후회를 낳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후회는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건 역시 지나가야 할 감정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중년의 이혼 후에 찾아오는 후회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미련만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시간을 함께했던 내 과거에 대한 회한입니다. 그 시절의 나를 돌아보며 그때 나의 결정, 태도, 감정 하나하나를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나의 시간을 후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포기도,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후회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의 현재를 멈춰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뤄진 현재는 또 다른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후회는 회피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제대로 꺼내놓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회는 당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상대와 나, 삶 전체를 생각해왔기에 후회의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후회를 느낄 수 있다는 건 당신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감정, 허무함.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눈물도 쏟아내고 분노도 겪고 두려움과 후회까지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문득 텅 빈 마음만이 남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소란스럽던 마음이 조용해지는 듯하지만 그 속엔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지요. 바로 허무함입니다. 특히 중년의 이혼 후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은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이나 공허함 그 이상입니다. 그건 바로 인생의 절반을 걸어온 시간 전체에 대한 회의감이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중년은 원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에서 이혼을 맞이하면 그 무게는 2배, 아니 그 이상이 되지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는 삶의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을 주고받았던 시간들은 어느새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희생과 노력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온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은 인생을 깊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건 단순히 상실의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깊은 사유이자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찾아왔다는 건 당신이 삶을 대충 살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책임도 당신은 늘 진지하게 마주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허함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먼저 허무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텅 빈 듯한 감정은 무의미함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채울 공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건 앞으로 어떤 감정이든 새로이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존재가 여전히 가치 있음을 깨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잊고 지냈던 나를 이제 다시 꺼내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잘했던 것, 내가 나로서 빛났던 순간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어 지금의 삶에 다시 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무함의 시간을 지나며 마음에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충분히 의미 있고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당신답게 채울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가 전부였던 삶에서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허무함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 같은 감정들이 조금씩 다시 스며들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곧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중년의 이혼 후 마주하게 되는 5가지 감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혼란, 분노,
두려움, 후회, 허무함, 이 감정들은 모두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깊이 감당해내야 할 진정한 무게였습니다. 이 감정들이 때론 너무 버거워 마음을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그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당신의 애씀, 사랑, 노력, 그리고 존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그동안 상대를 위해 살았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억지로 참지 마세요. 당신의 슬픔도, 화도, 후회도 당연하고 소중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감정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인정하고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따뜻한 햇살 같은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물들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아내, 남편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비슷한 감정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따뜻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